근데 김해, 와, 김해 같은 경우 어방주공부터 해서 뭐 외동부터 해서, 자, 보세요. 김해에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이, 갭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곳이 연지공원이죠, 연지공원. 그 동네가 보면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고, 기존 갭 투자하기 좋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김해 쪽에는 일부 갭 투자식으로 들어가서 상승될 요지가 있지만요. 김해 옆에는 뭡니까? 장류, 유라, 명지부터 해서 애들 빠져나가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 10년 전에 저희 큰 집 살 때가 연지공원 쪽 살았을 때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지주택부터 많이 공급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 장에서 키높이식으로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훗날 또 뭡니까?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김해가 가까우면서도 정말 조심스러운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보시고, 나머지 천안도 보니까 대장주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뭐 이렇지만은 일단은 천안, 청주, 충주는 지금은 움직이는 장이 아니고 시장의 규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같이 따라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릉도 마찬가지로 원주하고 비슷한데 여기도 보니까 이 막 주공 아파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랑 강릉은 가격의 상승폭이 제일 클 수 있고 올라갈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그래요. 서울분들 보고도 뭐 서울분들도 가기 힘들어하는 곳인데 부산분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강릉 쪽에 뭡니까? 여러분들 뭐 여행 간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최고의 대장주가 어떤 친구인지를 보시고 그 근처에 약간 뭐 주공 아파트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은요, 사람들 분양권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택도 보면 하성부터 해가지고 옆에 접근성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약간은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친구랑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탄도 보면 하성시로 들어가 있는데 그 친구 옆에 있는 평택 같은 경우는 약간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평택에서 수원까지가 한 40분, 50분 걸리고요. 수원에서 서울 강남까지가 1시간 걸리니까 약간은 좀 거리가 먼 부분이고, 거기서 지금 분양권 장들이 소진되면서부터 조금씩은 평택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재건축들은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천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 가열 지구하고 조정구역도 있는 상태인데, 뭐 인천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투기 가열 지구에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들은 일부 조정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인천도 뭡니까? 저번 주에 할 때는 약간 가격 떨어졌다가 또 회복했어요, 또. 그 내가 봤을 때 인천 위쪽의 사람들은 이제는 견딜 힘이 있나 봐요. 예. 그래서 대신에 인천장에서는 많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람들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 어딘가? 인천 대전이에요. 대전은 지금 거래가 안 돼요. 인천은 팔려면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금액 친구들이 있으면 조금 팔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법인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고요. 나머지 세종시, 가천, 안성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요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최근에 강의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딘가 아세요? 제주시. 제주시에 있는데, 근데 이제는 나쁘지 않죠. 제주시가, 제가 제주 살잖아요. 살고 있는데, 거기서 한 3년 생활해 보니까, 제주시를 내가 크게 나눠볼게요. 일단, 제주시 노영동, 연동 1번. 2번 제주시 서귀포 쪽에 있는 중흥 아파트부터 2번. 3번이 뭡니까? 애월 쪽부터 해가지고 있는 타운하우스와 전원주택들 3번. 4번이 뭡니까? 영어교육도시 쪽에 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딱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일단은요, 제주도는 바닥을 쳤어요. 지금 이번 규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기존 적정가가 있으면 적정가에서 개발 보호자가 있으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를 한 거고요. 이번 규제는 얼마큼 강하냐면, 이런 집은 가만히 있는데 시세 차이 노리는 투자들을 다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내 자본금이 아닌 전세, 세입자, 보증금, 대출로 있는 걸 다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은 적정가에서 올라가는 장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거의 뭡니까? 개발 호재가 포함되어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거의 준 디벨로퍼를 만들 상황이 돼야지만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반면에 이번에 제주도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가 집값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는 보니까 노영동, 연동 쪽에 있는 오피스텔 있잖아요. 오피스텔 들어간다고 세금 피해서 오피스텔 들어간다 해도 내 같으면 그 돈 들어갈 돈 있으면 서울 경기도 쪽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서귀포 쪽에 있는 그 중문 쪽에 보면 중흥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실제 거주하신 분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잘 안 떨어져요. 근데 그게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영어 교육 지도실을 제가 샘플로 들어보면요. 가격을 잡으세요.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 그 삼정 에듀시티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영어 교육도시 1기 신도시거든요. 그쪽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얼마냐면 5억 7천 했어요. 그리고 전체 향이 좋을 때 제도 집값이 얼마까지냐면 거의 8억까지 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1년 동안 바닥을 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의 6억 5천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5억 7천 사가지고 8억까지 갔는데 그때 뭡니까? 6억 5천까지 떨어지니까 엄청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거를 약간 손절매하듯이 6억 3천에 매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매매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매매함으로써 저는 1기 신도시 쪽이 아닌 2기 신도시로 간 거예요. 2기 신도시가 나름대로 그 영어 교도시 중에 그나마 핵심 쪽에 있는데 아마 그 서귀포 대정읍에 보면 아이파크라고 있을 겁니다. 아이파크. 그 정말 날씨도 안 좋은 동네에 아이파크에 있는 분양가 얼마냐면 8억 5천 9억 3천 했거든요. 엄청 비쌌죠. 그때도 일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피를 3천 5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지금 그 동네 가보시면은 영어마을 쪽에 있는 쪽에서 JDC에서 어딥니까? 싱가포르 학교하고 대학교를 유치했는데 그게 다 실패한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그걸 두 개를 보고 아파트 공급을 엄청나게 지은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 학교 안 도니까 완전 다 비문화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또한 2기 신도시 쪽에도 아파트 많이 만들어진 곳이 거의 뭐냐면 1억 5천, 1억 6천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든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다들 호재만 보고 왔잖아요. 근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영어 신도시 1기 쪽보다는 2기 쪽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가격도 똑같이 떨어지는데 제 같은 경우는 지금 8억 3천짜리 집을 어떻게 합니까? 1억 5천, 처음에는 8천만 원 세이브 시킨다더라고요. 그래서 안 샀죠. 1억 5천을 세이브 시켜준다고 하니까 제가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술 한잔 먹다가 보니까 말을 잘해가지고 취등록세 3천 몇백만 또 세이브 시켰어요. 그 1억 8천 세이브 시키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 시세 6억 5천대를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주도가 2, 3년 뒤에 회복이 된다 또는 제주도의 서귀포 쪽에는 공항 쪽으로 해가지고 보상 금액이 풀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토부지 이것 때문에 분명히 땅값도 올라오고 활성화 될 거라고요. 그러면 바닥 치는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쪽에는 대단지가 크지만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있고 2기 신도시 쪽에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나는 가격만 회복해도 한 최소한 뭡니까? 내가 할인받았던 금액만큼은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는데 왜 제가 봤을 때 노용동하고 서귀포보다는 영업말이 좋다 생각하냐면 제가 샀던 레지던스 개념의 아파트는 뭐냐면 용도가 뭘 같아요? 오피스텔 같아요? 아파트 같아요? 뭐 같습니까? 제주도만의 특별한 경우인데 용도가 숙박시설이에요. 숙박시설. 주거용 숙박시설이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상가다 보니까 대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자금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의 임대사업자 그걸 가지고 살려가지고 그걸 들어가니까 또 뭡니까? 숙박업도 하고 임대업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 아파트다 보니까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세 한값부터 3천만 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겠구나 싶어서 했고 그래서 제 같은 게 실제 거주를 할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인드를 어떻게 바꿨냐? 더 올라갈 거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적정가에서 떨어진 거가 얼마큼 빨리 회복될 수 있는가만 제가 접근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찌 보면 투자의 한점은 한 사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주도 보면 지금 애월 가보면요. 그 바닷가 쪽에 무슨 커피숍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만큼 뭡니까? 타운하우스라든지 전원주택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요. 영어마을은 뭡니까? 진짜 땅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게 하는데 영어마을에 잠깐 벗어나가 애월 쪽 지나가지고 신축들 보잖아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 거의 3억 정도밖에 안 해요.
집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를 뭐라 하냐면 우리 옛날에 가르쳤던 1기하고 2기 분들한테 이제는 막 전국 돌면서 법인 투자 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타운하우스 지금 미분양된 게 많잖아요. 싸게 사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한 5명 사가지고 7, 8, 9 제주도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외를 가지 못하니까 신혼여행도 또다시 제대로 온다고 할 만큼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렌트 사업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7, 8, 9만 렌트하고 나머지 개월수는 뭡니까? 본인들이 가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제는 뭡니까? 너무 막 돈 그러면 쫓아다니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